네, 선재규 선임 기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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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기자님 어제 저희 곡물 수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거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이스라엘 총선 출구 조사 결과가 좀 예. 나왔거든요. 5년 사이에 4번째 선거입니다. 참 선거 자주 합니다. 네. 어제도 브라질이 그 룰라 네.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올드맨들 돌아오는 게 무슨 뭐 어떤 하나의 추세인지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긴 걸로 보입니다. 우파가 지금 득세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극우당 네. 이 지난 총선에는 6석, 120석 네. 가운데 6석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많으면 한 15석 정도. 그래가지고 네타냐후가 복귀하는데 큰 아주 발판이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글쎄 자꾸 이 극우 세력들의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좌우 이렇게 가네요. 그 곡물 수출 그 문제는 지금 뭐 계속 기싸움하는 그 추세가 완연합니다. 예.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매체 스푸트니크가 전했는데 그 흑해 곡물 수출 공동 조정센터 네. 여기가 어제까지도 러시아가 빠졌지만 계속 수출이 이어진 걸로 발표가 됐는데 오늘 거는 이동할 그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걸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러시아가 빠졌어도 지금 계속 그 곡물 수출은 그 다시 시작한 걸로 돼 있거든요. 어제도 세척이 한 8만 5천 톤 정도 싣고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그렇죠. 연장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는 뭐 이제 빠진다고 했는데 그 완전 탈퇴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유엔하고 튀르키예가 러시아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유엔 곡물 조정관 얘기가 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튀르키예 외무장관도 어제 기자들한테 곡물 수출이 계속되도록 하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에 주장한 우리 비료하고 곡물 수출도 보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직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무기도 실어 나른다. 그 얘기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새벽에 좀 나오는데 푸틴이 어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크렘린궁이 발표를 했는데요. 푸틴 얘기가 이번 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서 그때 드론 공격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그때 돌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덧붙여서 이른바 인도주의 통로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제 곡물 수출한다면서 거기다 무기를 숨겨가지고 온다는 게 이제 러시아 쪽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다짐을 받고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시고 이익도 많이 보셨는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역할을 하시면 좋겠네요. 글쎄요, 전 통화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다음 얘기도 이제 곡물 관련된 얘기인데 주요 밀 수출국이 아르헨티나잖아요. 거기 가뭄이 심각해서 문제가 있나 봐요. 아르헨티나도 밀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요, 아르헨티나가 이번 시즌에 아주 그 흉작이 가뭄이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흉작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뭐 그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지 우선 내수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미 계약된 수출분까지도 이렇게 스탑시키는 그런 걸 아마 정부가 지금 검토를 막바지다는 대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업계 쪽에서도 정부가 이제 계약을 만약에 취소를 하면은 15%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면제해주겠다고 한다. 살짝 귀띔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당국자도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살짝 확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밀값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더 뛸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르헨티나 쪽 얘기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며칠 안에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한테 이제 수출액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걸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좀 너무 뭐 복잡해지는 뭐 자기네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이번 시즌에 자기네가 밀을 한 890만 톤 정도로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밀 관련돼서 뭐 좋지 않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유가 상한제에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란에서 뭐 조금 얘기가 있나 봐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미국 제재를 받는 동병상련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이제 굉장히 뭐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 준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예.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러시아 인텔리박스 통신이 보도를 이제 외신 네.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또 다른 조치로 본격적으로 석유 제품을 서로 스와프하기로 했다, 교환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수압을 해갖고 물물 교환을 하면 상한제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없는 거니까. 지금 노박 그 러시아 네. 부총 이 사람은 이제 에너지 장관도 예. 겸하고 있는데 이란 석유 장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노박이 직접 얘기를 한 걸로 네. 그래서 인텔박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네. 이 노박 얘기를 보면요, 러시아가 이란 원유 증산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이란을 잇는 이렇게 이제 증산하면 이제 그걸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런 남북 이른바 해운로드 구축 개설하는 그런 것도 아마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네. 이제 가스도 팔아야 되는 모양인데 노박 그 부총리 얘기는 러시아가 이란하고 가스 교환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러시아 LNG 액화 천연가스를 이란을 통해서 파키스탄에 가스관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유가 상한제가 12월 5일부터입니다. 예. 지금 한 달 정도. 예, 네. 러시아하고 이란은 앞서서 한 60억 달러, 65억 달러 정도의 그 석유가스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거를 40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그 계획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5일부터 이제 G7하고 유럽 연합이 이제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업계 쪽에서는 상당 그 물량을 리루트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처를 돌리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그 로이터가 그 석유시장에 정통한 한 40명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쭉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종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유가 상한제가 실행되면 러시아 원유가 하루 한 150만에서 200만 배럴 가량 시장에서 사라질 것 같다. 이제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테 제너럴 그 애널리스트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량 중에서 최소한 한 3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네. 그게 리루트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리루트라는 게 판매처가 좀 그러니까 이제 네. 가는 코스를 이제 네.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시장 다변화 같은 걸로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조금 어렵게 중단하듯이 하니까 유럽이나 서방 국가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막 찾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니까 이제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수입처를 찾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풍에 역풍을 계속 맞는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 얘기는 어쨌든지 가격 상한제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앞으로의 그 러시아 유가의 어떤 방향성을 네. 이렇게 유도하는 쪽에 그런 그 약간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상품 자체가 러시아 뭐 유가나 기름이나 다른 데 기름이 전혀 다르지 않은 표준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오래전에 그런 그 전문가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 싱가포르 같은 데서 정유를 할 때 네. 러시아 원유에 그 유황분이 많아서 네. 그게 중동분하고 좀 중동 거보다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네.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정유 그 설비하고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안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러시아 거를 많이 수입하면은 정유 설비도 약간 뭐 보강이 그러니까요.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가 많은 걸로 그렇게 네. 그 지적이 되고요. 네. 전 세계 그 유가 관련된 산업이 그냥 재편될 것 같네요. 그 에너지 시장뿐만 예, 아니라 예. 모든 그 관련 예, 부수 관련 산업까지 부수 해서 산업까지. 그야말로 공급망 어떤 예. 재편 같은 네. 것도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가능하고요. 이게 뭐 어쨌거나 좋은 방향인 건지 나쁜 방향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CNN 보도인데요. 뭐 이란이 자본 러시아의 무기를 더 주려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서방 소식통 얘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특히 러시아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인데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력에 상당한 보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드론도 한 450대 이상 더 준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우리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네. 하는데 지금 뭐 CNN 보도는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우지간 지금 러시아가 계속 또 그 미사일 공격을 또 며칠 했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뭐 좀 모자랄 거라 그런 얘기가 네. 있었고 이란은 무기를 뭐 워낙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니까. 저는 이란이 그 핵협상 복귀 그 네. 접촉이 지금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네. 관측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저는 푸틴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 이란하고 그 협정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 후에는 전혀 말이 없는 거죠. 얘기 없고 뭐 서로 뭐 마지막까지 거의 다 될 것처럼 하다가 네. 서로 뭐 마지막에 틀려진 거 하고 그 후에는 별로 나오는 게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말이 없는 게 안 좋은 뉴스네요. 이거는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네. 아, 미국과 사우디는 계속해서 좀 갈등도 있고 네. 신경전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시진핑이 사우디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사실 좀 나온 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갑니까? 지난 네. 그 영국 가디언지가 앞서도 지난 8월쯤 시진핑이 사우디에 갈 거라는 그러게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일단 저는 그 오버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저께 보도인데요. 네. 네.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석유 감산하고 인권 문제 같은 것도 계속 이제 티격태격하고 그렇죠. 뭐 관계도 제고한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 틈을 중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날 그 사우디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화상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우디 장관 얘기가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한다. 아주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오고 나서 중동 지도자들과도 정상회담도 할 거다. 아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중국이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뭐 애를 태우는 건지 그런데 이거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는 저는 대규모 감산 결정을 미국이 하는 바람에 사우디가 미국의 뺨을 때린 거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고 또 분석을 네.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절차를 보면은 오히려 사우디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오라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왕이 외교부장도 파이살 그 에너지 예. 그 사우디 장관한테 사우디의 그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추구, 에너지 시장 안정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보면은 저시간 뭔가 서로 이렇게 좀 시체말로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좀 염두에 둔 그런 그렇죠. 발언일까요? 그렇죠. 미국을 네. 염두에 두고 그런데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 네. 지난 8월 조금 좀 시점이 지나긴 했습니다. 네. 중동 9개 그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모로코만 빼고 중국보다 모로코만 빼고 중국을 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아직은 선호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 모로코만 그래도 미국이 좋다. 그런데 아, 지금 모로코만 미국이 네, 좋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 좋다. 뭐 이라크, 요르단, 네. 레바논, 리비아, 팔레스타인, 튀니지 뭐 심지어는 모리타니까지. 중동에서. 모리타니는 제가 네. 알기로는 여기 미군 기지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 그러면서 더 낫다 중국이 이제는 우리는 중국하고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식의 그런 여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스라엘 외교 전문가도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특히 이라크, 아프간 군사 개입에 실패를 했는데 그걸 보고선 중동 쪽 여론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더 낫다는 식의 그런 그 여론이 그런 쪽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네. 이제 뭐 진짜 중국과 미국이 뭐 모든 곳에서 일전을 벌이는 거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뭐 사우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우디도 그렇고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 이제 이른바 포괄적 네. 그 전략 파트너십 추진해 왔죠. 이런 가운데 중국 그 닝샤 대학 그 전문가 아랍 전문가 얘기가요. 중동 국가들이 이제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뭐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과거하고는 이제 선택지가 아랍 쪽에 많아졌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이제 강대국들이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중동에 무기 주는 걸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식의 또 그런 사인도 좋습니다. 예, 그렇네요. 중국이 세계로 진출을 하는데 뭐 1대1로 그런 거 하면서 최근에 돈 너무 많이 줬다가 그쪽이 문제가 되고 그런 뭐 것도 있었는데 중동도 생각이 좀 다르다. 이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취소됐어. 취소됐어요? 취소됐죠. 예, 얼마 전에 가지고 그 취소가 된 데서 뭐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얘기들이 많았죠. 예. 살만한 일본은 가는데 우리를 안 온다고 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우선 그 동안에 1대1로 하면서 돈 많이 이른바 좀 밑밥을 깔았는데 그게 뭐 국내적으로 비판이 많았지만 저는 어쨌든지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역시 아닌가 돈을 싶기도 많이 하고요. 투자한 게 조금씩 또 돌아온다. 뭐 그 중동 쪽에 직접적으로 돈은 안 갔다 하더라도 그 연관 산업에 갔기 때문에 중국 얘기 좀 더 해주시면 그 중국 부동산 문제 이 문제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사실 뭐 중국도 지금 심각하죠. 예, 심각하죠. 특히 부동산 그 동안에 그 당대회 때문에 좀 가라앉아 있는 듯 하더니 네. 블룸버그가 이걸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네. 했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업계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보직을 쓴 경우도 있는데 이런 네. 경우까지 지금 흔들린다. 그러면서 지금 그 쉬후이라는 회사 이게 이제 15위 부동산 개발 네. 업체인데 어제 홍콩 증시에 공시를 했는데 지난달 만기된 그런 해외 채무 이거를 그 연장하는 협상이 실패를 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네요. 지금 이 쉬후이는 중국 정부가 회사채 발행을 보증한 몇 안 되는 중국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녹지그룹 이게 제주도에 무슨 뭐 우리나라 최초의 뭐 한 민영병원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긴가요? 예, 거긴데 여기도 중국 지방 정부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데 여기 역시 오는 13일 한 우리 돈으로 한 5,150억 원어치의 그 달러와 표시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뭐 홍콩에 상장된 주가가 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아래쪽에 있는 12에서 20이 있는 데에서 벌써 이제 작년에는 뭐 문제가 되네요. 기억하시겠지만 헝다 이게 중국 2위죠. 예, 예. 정말. 여기가 뭐 디폴트 얘기 한참 동안 작년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중국 부동산 기업 투기등급 달러채 상당히 그 외국에서 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네. 인기가 있었다고 블룸버그가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지난달 그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에서의 그 신규 주택 판매도 뭐 한 해 전보다 한 30% 감소했다. 그 영국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내년 1분기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도 글로벌리 시장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 빠지면 다른 나라 그렇죠. 주식 빠지듯이 미국 전체적으로 주식이 그 부동산이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게 더 좋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뭐 우리는 뭐 잘 모르겠고 중국은 지금 내려가서 그야말로 막 엄청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집계를 보니까요. 내년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업계가 갚아야 할 그 채무가 우리 돈으로 414조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나빠지면 약한 데부터 터진다. 네. 뭐 틀림없는 얘기네요. 네, 혹시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글쎄, 그런 그렇죠?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내년에 세계 경기 예. 전망이 안 좋은데 말이죠. 네. 자, 짧게 요거 한번 전해주실까요? 트위터 얘기 네. 해주시죠. 네. 그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잭 도시 이제 이 사람 공동 설립자인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은 네. 이제 일찌감치 빠졌죠. 네. 빠지고 지분은 좀 갖고 있는 예,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블루 스카이 소셜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 블록체인 해가지고 이제 탈중앙화 쪽 그런 거를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 네. 만들었다고 이제 해서 이제 베타 버전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했더니 한 3만 명이 들어가서 이제 시험 테스트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 사람 얘기가 내가 그 트위터 만들고 가장 크게 후회한 게 이거를 좀 회사로 발전시키지 않고 어떤 독립적인 이런 오픈 소스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그게 내가 제일 개탄스럽다 했는데 아마 그런 식의 SNS가 될 모양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큰 소리 빵빵 그렇죠. 쳤는데 잭 도시가 확실하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잭 도시가 이런 거 만들어도 되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보통은 못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 못 만들잖아요. 지분은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제 머스크가 탁 치고 나오니까 잭 도시가 탁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어떤 식으로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SNS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뭐 블록체인과 SNS가 합쳐진다고 하니까 저는 베타 버전 예. 그 응모를 했더니 3만 명이 그러니까요. 응모를 했다니까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예. 뭐저 잭도 씨가 또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네. 뭔가 기대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듣도록 하겠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님과 인사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